올리브유는 오메가3도 적고 오메가6도 적어서 나쁜 게 덜 들었다는 장점일 뿐이다. 좋다는 건 마케팅이다.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올리브 오일이 나쁜 게 덜한 기름이 아니라 좋은 성분이 많은 기름이라는 겁니다. 요즘 올리브 오일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적의 기름이라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대부분 마케팅의 영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공복에 먹으면 식도염이 생긴다, 기름을 숟가락으로 퍼먹는 건 몸 망치는 짓이다 등의 부정적인 말들도 있습니다. 이 말 솔직히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느낌이나 경험담이 아니라 사람을 수만 명, 수십 년 동안 실제로 관찰한 연구 결과를 기준으로 올리브 오일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정말 기본적인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실제로 좋은 기름이 맞을까요? 2024년 발표된 대규모 메타 분석 연구를 보면 올리브 오일을 하루에 약 10g, 그러니까 큰 숟가락 반 정도 섭취했을 때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약 7% 줄었고 심혈관 사망률과 전체 사망률도 각각 8%씩 감소했습니다. 이건 단기간 실험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추적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무려 28년 동안 92,000명을 추적 관찰한 연구가 있는데 하루에 올리브 오일을 7g 이상 섭취한 사람들은 심혈관 사망률이 19% 낮았고 암 사망률은 17%, 치매로 인한 사망률은 28%나 낮았습니다. 올리브 오일에 풍부한 올레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이드록시 타이로솔이나 올레오칸탈 같은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항염 효과를 가지고 있고 비타민 E는 세포를 보호합니다. 이건 유행이나 이미지가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된 과학적 데이터입니다. 그럼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올리브유는 오메가3도 적고 오메가6도 적어서 나쁜 게 덜 들었다는 장점일 뿐이다. 좋다는 건 마케팅이다. 과연 그럴까요? 스페인에서 진행된 프레디메드 연구를 보면 7,0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지중해식 식단에 올리브 오일을 추가했을 때 심혈관 질환 위험이 무려 35에서 39%나 감소했습니다. 이 연구는 설문조사가 아니라 실제로 병이 생기는지를 확인한 임상시험입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마케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올리브 오일이 나쁜 게 덜한 기름이 아니라 좋은 성분이 많은 기름이라는 겁니다. 이제 칼로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100g당 921kcal로 분명히 칼로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이론과는 다릅니다. 2025년 하버드대 연구에서도 올리브 오일은 체중 감소와 연관됐고 버터나 다른 기름은 체중 증가와 연결됐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칼로리 숫자보다 지방의 질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올리브 오일의 올레산은 포만감을 높여서 전체 섭취 열량을 줄이고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며 지방 연소를 돕고 염증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단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기존에 먹던 지방을 대체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버터를 먹으면서 올리브 오일을 추가하면 당연히 칼로리는 늘어납니다. 하지만 버터를 올리브 오일로 바꾸면 연구 결과처럼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공복 섭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공복에 올리브 오일을 먹으면 쏙쓰림이나 식도염이 생긴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공복 올리브 오일 섭취가 식도염을 유발한다는 직접적인 임상 연구는 거의 없습니다. 2016년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올리브 오일이 풍부한 지중해식 식단이 오히려 위식도 역류 질환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는 위산으로 인한 손상을 완화하고 위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미 담낭염이나 담석증이 있거나 췌장염 병력이 있는데 공복에 먹고 부담이 되면 공복 섭취를 피하십시오. 그리고 평소 속쓰림이나 역류 증상이 심한 분의 경우 올리브 오일을 공복에 먹고 구역감, 더부룩함, 속쓰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장이 나빠지는 것은 아니라 소화력이나 위장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명현 반응이므로 그대로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힘들다면 음식과 함께 섭취하도록 하십시오. 기름을 숟가락으로 퍼먹는 행동은 어떨까요? 기름을 약처럼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분명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올리브 오일도 만능 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루에 7g에서 23g 정도의 섭취는 하버드대 장기 연구와 FDA 권장 기준에서도 충분히 안전하고 이점이 있는 양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고 가겠습니다. 한국인은 생선을 많이 먹으니까 오메가3가 충분하다는 주장입니다. 글로벌 지표에서는 한국이 비교적 좋은 편이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 섭취량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권장량에 미치지 못합니다. 특히 젊은 연령대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분명히 좋은 기름입니다. 하지만 만능은 아닙니다. 하루에 한 스푼, 많아도 한 스푼 반이면 충분합니다. 샐러드에, 찐 채소에, 통곡물에 넣어서, 그리고 볶음은 중불, 마무리용으로. 공복 섭취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 없을 수 있지만 불편하면 음식과 함께 먹으세요. 올리브 오일은 약이 아니라 식재료입니다. 그리고 건강을 결정하는 진짜 핵심은 올리브 오일 한 가지가 아니라 매일 반복해서 먹는 식단입니다. 캔미, 콩, 보리 같은 통곡물 한 공기, 견과류 한 줌, 채소 한 접시, 이런 곡식 위주의 채식 식단 위에 올리브 오일이 보조로 더해질 때 비로소 의미가 생깁니다.